이렇게 호호호 하는 글자에 금박을 넣어서 포인트를 넣었어요. 예쁘지 않나요? 사실 이 카드 그냥 이렇게 한 장으로도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대로 카드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하지만 저희는 자수 카드를 만들 거니까 자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호호 자수 카드 2개의 세트는요. 마찬가지로 뒷면에 자수가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다른 카드처럼요. 글씨를 쓸 수 있는 종이 2장이 들어가고요. 카드를 넣을 수 있는 봉투 2개. 이렇게요. 그리고 자수실 같은 경우는 빨간색과 초록색, 그리고 금사와 은사 중에 한 가지 색만 랜덤으로 발송될 거예요. 제가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2개 다 가지고 오긴 했는데요. 실은 3종으로 약 1m씩 3가지 색이 발송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늘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호호호 산타 자수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플라이 스티치를 활용해서 이렇게 눈을 수놓아 줄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기법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수놓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고 바로 수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순서는 수놓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종이에 도안을 그려서 수놓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호호호 산타 카드 만드는 자수 튜토리얼 한번 배워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실을 분리하고 바늘에 끼우고 매듭을 짓고 플라이 스티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미 어느 정도 자수를 해보신 분들은 이 부분은 스킵하셔도 괜찮으시겠죠? 우선 제가 실을 이렇게 넣어드릴 텐데요. 이 실을 다 한꺼번에 잡고 원하는 실을 한 가닥만 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기퉁이에 이 친구를 수놓을 건데요. 크리스마스니까, 그리고 호호호 산타가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실을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한 가닥만 빼서요. 전체적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뺄 거예요. 끝까지 빼주세요. 요렇게요. 이 잡은 왼손을 움직이면 실이 엉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빼주시고요. 이렇게 약간 헝클어진 실은 다시 잡고 쭉 만져주시면 어렵지 않게 다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한번 만져주지 않으면 엉킬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만져주시고요. 바늘에 실을 꼽아보겠습니다. 바늘 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끼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잘 안 껴질 때는 가위로 한번 잘라준 다음에 넣어주면 더 잘 들어가겠죠? 이렇게요. 먼저 끝을 똑같이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실은 아무래도 약간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만져주면 2가지 실이 착 붙어서 정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검지와 평행하게 실을 놓은 후에 저와 같이 손을 만들어주세요. 매듭을 지을 부분에 바늘을 눌러서 위치를 정한 후에 바로 오른쪽에 있는 긴 실을 1번, 2번, 3번 정도 감아주신 후에 감은 부분을 꾹 누르고 밑에서 바늘을 위로 올려서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제 자수 놓을 준비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배울 플라이 스티치를 제가 잠깐 설명을 도와드리고 시작할게요. 플라이 스티치는 새가 날아가는 모양이라고 해서 플라이 스티치라고 지어졌는데요. Y자 모양을 보통 플라이 스티치라고 해요. 이런 모양인데 저희가 오늘 수놓을 눈 모양은 이런 모양이 여러 개가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눈 결정이 되는데요. 이 Y를 여러 개 쌓은 모양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Y를 하기 전에 스티치 하나를 하고 시작할 거거든요.
이렇게 스티치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요. 스티치하는 순서는 한 땀을 스트레이트 스티치라고 보통 해요. 한 땀을 수놓은 후에 플라이 스티치를 하나를 수놓고요. 또 하나를 수놓고 또 하나를 수놓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눈 결정결에 플라이 스티치가 하나, 둘, 세 개에서 혹은 자리가 없으면 하나, 두 개 정도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수를 놓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눈 결정 모양을 할 선을 그리신 다음에 하나 수놓고 Y, Y, Y 이런 식으로 뺑그르르 돌면서 수놓으시면 되는 도안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기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도안이 필요해서요. 연필로 살살 그려볼게요.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혹시 나는 직선 그리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이렇게 판판하고 직선인 친구를 대고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서 여기를 두 개를 한번 수놓아 볼게요. 자, 먼저 위에서 아래로 한 땀을 내려주고요. 여러분 종이에 수놓기 전에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신 후에 수놓으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이제 플라이 스티치를 해줄 거예요. 이 넣은 땀보다는 살짝 왼쪽 위로 나와서 오른쪽 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딱 맞게끔, 저희는 종이 자수기 때문에 이미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 구멍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겠죠? 올려서 당겨줘요. 당긴 후에는 이렇게 살짝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더 뾰족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 땀.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나는 이 눈 결정을 좀 더 세로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많이 올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Y자의 경사가 더 심해지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렇게 들어오겠지만 이번엔 도안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여기서 시작할게요. 처음에는 한 땀을 한 후에 양쪽으로 이렇게 플라이 스티치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굉장히 정확한 각도나 간격으로 하고 싶으시면은 미리 이 부분에 표시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한번 중앙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2개 정도밖에 못하겠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꼽아서 이런 모양도 가능해요, 여러분. 이제 플라이 스티치를 하는 방법은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눈 결정의 모양은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다운받을 수 있게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는 눈 결정을 플라이 스티치로 마음껏 수놓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몇 개 복잡한 눈 결정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그냥 이렇게 해도 너무 예쁘고요, 여러분. 약간 이런 식으로 변형을 줘서 플라이 스티치를 활용해서 수놓아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작아졌다가 더 크게 하고 다시 마지막엔 작아지는 그런 사이즈의 변형을 응용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라이 스티치 하시고요. 이렇게 플라이 스티치를 총 8번을 각도에 맞게 둘러주면 바로 이런 눈 결정의 모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정말 화려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도전해보시고요. 기본으로 가고 싶다 그러시면 지금 방금 배운 이 스티치로 한번 해볼 텐데요. 어떻게 우리가 바로 종이에 자수를 놓을지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함께 수나요, 여러분. 자, 저는 여기에 조그맣게 그리고 여기에 조금 크게 눈 결정을 수놓아 보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이런 직선을 그릴 수 있는 카드나 자를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흐릿하게 연필로 그려줄 건데요. 약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내가 그릴 눈 결정의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여기도 하나 그릴 텐데요. 여기는 조금 작게 해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6개만 선을 그어서 눈 결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각도가 정확해도 좋은데요.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예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진하고 얇은 펜이 있으면 그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수업이니까 지금 그린 거보다 좀 더 진하게 한 번 더 그려서 돌아올게요. 자, 잘 보이시죠, 여러분? 저는 왼쪽은 빨간색으로 오른쪽은 금사나 은사로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플라이 스티치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늘을 밑에서 눌러보시면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바늘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뒤에서 꼽는 게 난 너무 불안하다 그러시면 위에서 아래로 살짝 이렇게 꾹 누르면 구멍이 뚫리거든요. 바늘이 얇아서 잘 안 되기도 하는데 윗부분을 좀 세게 잡고 누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요, 여러분. 그래서 뒤에서 위로 바늘을 빼주시고요. 한 땀 아래로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해져서 손톱을 살짝 바늘 귀를 눌러서 넣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도안을 진하게 그려도 스티치를 잘하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플라이 스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꽁꽁꽁 누르면 바늘이 살살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서 빼주시고요. 지금 여기죠? 여기서 바늘이 나와서 이렇게 결정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넣어야겠죠? 여러 번 찔러서 내 바늘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손 힘이 센 편이어가지고 쉽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럴 때는 이렇게 먼저 바늘로 위치를 꼭 눌러서 잡은 후에 이렇게
뒤집어서 꾹 누르면 바늘이 생각보다 쏙 잘 들어가요. 벌써 하나가 완성이 됐는데요. 자, 나머지도 해볼게요. 밑부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구멍을 이렇게 내준 다음에 해야겠어요. 정확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 땀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잡고 뒤집어서 누르면 쏙 들어가요. 각도가 조금 다르다거나 길이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엄청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고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땀 더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얘랑 붙게 되었는데요. 상관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구멍을 찾기가 쉬우니까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고 다시 이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자, 저희 이렇게 붙게 되니까 아까 도안에서 봤던 이런 느낌이 나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붙게 하시면 이런 느낌을 내실 수가 있어요. 실이 짧기 때문에 매듭을 지을 건데요. 먼저 왼손으로 실의 밑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바늘을 잡은 후에 바늘을 실 뒤로 넣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빼면은 동그라미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동그라미에서 윗부분을 잡고 바늘과 함께 잡아당기면 이렇게 깔끔하게 실이 겹치면서 굉장히 끝에다가 뾰족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어요. 뒤로 보내서 윗부분과 바늘을 한꺼번에 잡아당기면 이렇게 쏙 깨끗하게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죠? 누르시고 빼주시고요. 남은 실은 실과 실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마무리합니다. 이 빨간색으로 하는 영상 한번 빠르게 보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천천히 속도를 느리게 해서 보시고요. 오른쪽은 금사를 할 거예요. 금사는 이 자수실과 다르게 조금 뻑뻑하고 좀 메탈사라서 메탈이 실 사이에 섞여 있기 때문에 잘 엉킬 수 있어요. 다루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먼저 이 친구부터 마무리하고 그리고 금사나 은사로 시작해 볼게요.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여기는 신경 써서 하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띄워봤는데요. 그냥 이런 느낌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붙이는 느낌을 정확히 하고 싶다면은 처음에 그릴 때부터 각도도 좀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맨 마지막 칸에 할 때는 이 선과 이 선의 중간에서 빼시면 좋으세요. 지금 중간에서 못 빼서 살짝 삐뚤어져서 제가 그냥 안 했는데요. 만약에 붙이고 싶었다면 제가 여기서 뺐어야 하겠죠? 여기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메탈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사도 똑같이 빼시면 돼요, 여러분. 그 대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갈라지기 때문에 끝에 부분 갈라지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한번 이렇게 당겨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당겨서 정리해 주시고요. 메탈사가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너무 실에 안 들어가면은 다시 잘라서 해주시고요. 먼저 끝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요. 이 바늘귀 부분을 넣고 이렇게 이 사이로 넣듯이 실을 빼시면 잘 껴지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요. 근데 워낙 잘 갈라지고 잘 안 들어가고 갈라진 상태에서 계속 넣으려고 하면 또 계속 갈라지기 때문에 한번 자르고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투명사는 사실 잘 엉키기 때문에 좀 말을 안 듣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매듭 짓는 법은 똑같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해줄게요. 그리고 메탈이 섞여 있어서 이렇게 뺄 때 팍 당기면 또 막 엉키고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살살살살 천천히 빼주시면 더 좋아요. 네, 그러면 엉킬 것도 엉키지가 않겠죠? 매듭이 완성되었고요. 저는 이런 작은 쓰레기통을 근처에 두고 바로바로 이렇게 정리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쓰레기통 하나 마련해 주시면 자수할 때 좋겠죠? 저희가 애초에 이 코너에 다 구멍을 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이렇게 다 붙이는 걸 실패했잖아요. 혹시 다 붙이고 싶으시면요, 여러분, 여기에 플라이 스티치 할 만한 위치가 여기쯤이에요. 마지막 스티치가요. 그래서 요 위치로 중앙에 다 구멍을 뚫어 놓을게요. 막 그 각도와 센치에 민감하신 분은 좀 재면서 하시면 좋겠죠? 전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좀 느낌대로 막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가장 긴 친구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잘 엉키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실을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저처럼 이렇게 빨리 빼시다가 스스로 엉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천천히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 가닥을 잘 잡아서 같이 빼주시면 이렇게 좀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좀 사이즈를 확 늘려서 크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구멍으로 넣어야겠죠? 그래서 밑에 실이 있는데 통과되는 실도 까끌까끌하니까 이렇게 천천히 빼주세요, 여러분. 그래도 살짝 이렇게 꼬이죠? 위아래를 잘 봐주면서. 그래서 메탈사가 너무 힘드시면 그냥 빨간색, 초록색으로 해도 예뻐요, 여러분. 이렇게 실이 갈라질 때는 한 개씩 당겨서 어떤 실이 덜 당겼는지 확인하면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 구멍보다는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야겠죠? 그래야 각도를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뚫어놓은 구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면 하나씩 당겨보시고요. 자, 하나가 완성됐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쬐끄맣게 시작했다가 살짝 늘렸다가 다시 줄였는데요. 약간 이렇게 뭔가 나뭇잎 같은데 하얀색 그 소나무 결정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반복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나는 겹치는 느낌이다. 그러면은 그림 이 구멍보다 살짝 밑에 쪽에 구멍을 넓히면서 내려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금 사이즈가 커지긴 하지만 이 중간에 하나를 더하는 건 애매하니까 이 둘 사이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다시 이 구멍으로 나와야겠죠, 여러분? 이렇게요. 갈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이렇게 은사로 두 군데가 되었는데요.
마지막 한 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 이뻐요,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제가 마무리하는 동안 지난 신상 크리스마스 자수 카드를 찍을 때 했던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해피산타인데요. 해피산타는 울사로 이렇게 프렌치노트 스티치를 해서 한방눈이 오는 것처럼 만들어줬었거든요. 지금 이 호호호 산타도 여러분이 한방눈을 내리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꼭 울사가 아니어도 보내드리는 이 메탈사나 아니면 초록색으로 예쁘게 땡땡이 무늬를 만들어도 예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자수를 다 함께 놓아보았고요.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그리고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얘기 잘 전하셔서요. 같이 넣어서 크리스마스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자수카드 수놓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자수 놓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요 리스 카드를 수놓아 볼 거예요. 예쁘게 수놓아서 선물하셨으면 좋겠습니다.